오후 시간입니다. 네. 학원 안에 있을 땐 몰랐는데 밖에 밥 먹으러 나갔다 오니까 여름 날씨죠. 햇볕이 뜨겁습니다. 네. 이럴 때 며느리를 밖에 내보내죠. 그렇죠. 가을볕에 며느리를 내보내죠. 딸을 안 내보내고. 죄송합니다. 네. 자, 물권법 청론, 강론 있고 좀 내용들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제 청론 부분에서 이제 등기 관련된 것만 좀 주목해서 잘 봐주시면 돼요. 먼저 물권의 객체화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양가로 일반의 건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 이것도 과실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주 단순하게 건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과실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의점유자가 타인 건물을 점유 사용해서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이득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일물일권주의는 그 4번에 있는 예외만 기억하세요. 번호가 2번에서 4번으로 건너뛰었죠. 네, 그냥 빠진 거예요. 편집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물일권지 예외 1번 아시는 거고요. 2번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만 따로 떼서 보존 등기할 수 없고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루어진 등기 중 일부 말소할 수 없다.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3번 임목 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유권 저당권 가능하지만 명인 방법을 통해서는 저당권은 안 된다는 것. 4번 경작자 소유라는 거,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 소유라는 거. 5번 그 농작물을 산 사람, 뭘 갖춰야 된다? 명인 방법을 갖춰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 그래서 경작자는 명인 방법 필요 없으나 경작자로부터 미수학 농작물을 매수한 사람은 명인 방법을 갖춰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 6번은 그 끝부분만 기억하면 되죠.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두 번째 줄에 있죠.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전체를 집합물로서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하나의 동산 양도담보권이 설정이 되었을 때 그 구성물이 변동되더라도 물권 객체의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잊지 마시고요.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과 점유권의 규정이 있고 다른 물권에 준용하되 유치권,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이때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질권은 해석상 인정된다. 2번. 1번 지역권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죠. 3번 불강력적 침해의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즉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 물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 외에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된다. 네, 쉬운 거고요. 자, 물권적 청구권자, 이거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뭐뭐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볼 때 잘 나옵니다. 1번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으면 소유권 상실했으니까 당연히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지 못할 거고요. 2번은 점유권에 기초한 점유물 반환 청구는 점유가 침탈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기당해서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대단히 중요하죠.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두 번째 이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유효한 명의신탁 앤드 이자간 명의신탁, 종중이, 종원에게 또는 법률한 배우자 사이에 종교단체가 종교단체 명의로 조세포탈 따위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 유효한 이자간 명의신탁이죠. 이럴 때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상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나중에 신탁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얘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상 약정 해지를 하고 소유권에 기초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3번이 됩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소유권에 기초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신탁자가 소유자라는 거. 4. 중요하지요. 건물을 샀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자, 아직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건물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명도 청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다음에 상대방 5번에 1번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은 본권 없는 직간접 점유자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점유자가 아닌 사람,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겠죠. 2번, 3번. 그 다음에 점유자가 본권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본권이 있다면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두 가지. 213조 소유물 반환 조건의 상대방이 누군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1, 2, 3번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4번 중요하죠. 갑이 땅을 갖고 있는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 및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을이 건물을 양도를 해요. 병은 점유는 했지만 아직 등기는 넘겨받지 못했어요. 그럼 병은 건물 소유자는 아니야. 아니지만 철거할 지위는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철거할 때까지 땅을 사용 수익하는 것은 건물 소유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는 철거 청구를, 을을 상대로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4번하고 주입할래요. 4번은 건물은 샀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자도 철거 처분권이 있으니까 그 자를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주입할래는 이렇게 건물을 샀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자, 철거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어쨌든 땅을 점유하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니까 갑은 요 양도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거기에 주입할래. 미등기 건물의 원시차익 취득자인 을이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반면에 반가로 5번은 건물 산 사람으로부터 관리 권한만을 부여받은 사람은 당연히 철거권은 없으니까 이자를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6번은 취득 시에서 여러 번 봤죠.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 측시가 완성됐다. 근데 아직 을이 등기하기 전이다. 그럼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그러나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자. 6번은 돈을 갚았다. 그럼 저당권은 소멸한다. 근데 말소를 안 하고 있다. 이때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초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소 등기 청구는 소유권에 기초한 거니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이 소멸시에 걸리지 않으니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간단히 확인하시면 돼요. 특히 지금 물권적 청구권자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을 쭉 봤는데요. 이게 사례 형태로 나오면 손 못 댑니다. 대충 요거 가지고 아는 것들만 탁탁탁 체크하고 찍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2에서 풀 생각하면 머리만 뽀개집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읽으세요. 3번은 무조건 맞아야 되죠. 3번은 뭐예요? 다음 중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등기해야 되는 것과 등기 필요 없는 걸 딱 구별해놨어요.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 그 중에서 등기 필요한 거 반가를 번에 특정 유증, 포괄 유증은 등기 필요 없죠? 특정 유증하고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줄 포괄 유증을 구별하세요. 특정 유증은 등기 필요하다. 포괄 유증은 등기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이행 판결. 반가로 3번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조서. 이거 오래 남았어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 등기 필요하다. 이거 이행 판결하고 똑같아요. 4번의 위기. 자, 5번.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조합관계의 탈퇴라고 돼 있죠. 조합관계의 탈퇴는 동업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거예요.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등기 필요하다. 그래서 합유자가, 부동산 합유자가 조합관계를 탈퇴한 경우에는 등기까지 넘겨줘야, 그래야 소유권이 변동이 된다. 6번 취득시효. 등기 필요하죠.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 양수인.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 땅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갖고 있을 때 건물을 병에게 팔았을 때 얘는 건물도 이전 등기해야 되고 지상권도 이전 등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법정 상권이 붙은 건물 양수인이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등기해야 한다. 8번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가 필요 없으나 공유물 분할 협의라고 돼 있죠. 이거는 등기해야 한다. 등기해야 되는 것들 쫙 눈을 찍으세요. 나머지는 다 등기 필요 없다. 오른쪽 양가로 2번 있는 것들 쭉. 그 중에 반가로 5번.
이것도 오래 남았죠.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는 등기 필요 없다. 반면에 재단법인과 제3자 사이에서는 등기해야 한다. 출연자와 법인 사이 나왔어요. 등기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요역지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되죠. 등기 없이. 7번 집합건물 공용보유라고 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다 등기가 필요 없는 것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갑이 이렇게 부동산을 팔았어요. 이거 부동산 매수인이야. 등기해야 돼. 근데 얘가 점유만 하고 있고 등기는 갖추지 않았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는 하고 있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은 자.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어요.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없어요. 인도받았기 때문에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있죠? 그 다음에 이전등기 청구권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요. 원래 이 이전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10년의 소멸시에 걸려야 되는데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 이제 이 상태에서 병한테 팔아. 그래서 점유를 넘겨줘. 여전히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던 점유를 승계시켜주던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이전등기 청구는 매수인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거나 점유를 승계시켜줬다 하더라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하고 마지막으로 아직 등기를 넘겨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소유권이 여전히 가닥에 있다 하더라도 자, 매도인은 또는 매도인의 상속인인 포괄승계인은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승계인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작년 답이죠. 이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X. 매도인은 매수인이나 매수인이 승계인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등기와 관련된 것들 중에 양가로 1번 이건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등기부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부동산과 등기부가 마련이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대장상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이전된 걸로 등재가 되어 있을 때 등기부가 마련이 되어 있다면 대장상 이렇게 이전된 것은 등기부를 기초로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을은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러나 왼쪽은 미등기 부동산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원시 취득자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게 양가로 1번과 비교 판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인지 등기부가 마련된 부동산인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비교 같은 건 어떻게 구별해요? 토지대장의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 있었고 등기부가 없다면 이런 말 할 수 없죠. 등기부가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중보존 등기는 두 가지 사항란의 이중보존 등기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를 때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후보존 등기는 무효가 된다.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 무효가 된 이중등기 무효가 된 중복등기에 기초한 등기부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 기본 두 개. 그 다음에 조금 까다로운 거 A 토지가 있는데요. 보존 등기가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요. 선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후 등기가 무효죠. 이건 말소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병에게 넘어갔어. 그 상태에서 얘가 이걸 20년을 점유했어. 그럼 을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득 시효 누구를 상대로? 시효, 완성, 당시 병을 상대로. 이때 얘는 이전 등기를 요기하는 거예요. 요기에. 이건 휴지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후 보존 등기 명의인이 취득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선보존 등기 및 그에 터잡은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후보존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등기 명의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건 아예 등기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 여기에 이전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말소돼야 됩니다. 여기 1번, 2번, 3번.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후 보존 등기를 격려한 자가
20년간 점유했다 하더라도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후 보존 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됐고요. 3번 됐고 4번은 불법 말소됐다.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등기가 불법 말소되거나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 등기할 수 있다. 단 담보권이 불법 말소되고 회복 등기 전에 목적물이 경매가 되어 경락인이 경락됨을 완납했다면 이때 담보권은 회복 등기할 수 없다. 경락인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가 없다. 나 회복 등기할 테니까 승낙서 써주셔. 이런 거 안 된다. 네? 가등기. 부동산을 을에게 팔아먹고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 자, 가등기인 채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물권 변동의 효과 생기지 않으며 추정력 없다. 추정력 없다. 그 상태에서 팔아먹었다. 처분행위 저지할 수 없고 가등기죄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불법 말소되었을 때는 회복 등기할 수 있다. 특히 불법 말소는 말소 당시 등기 명인을 상대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불법 말소되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등기인 채로 팔아먹을 수 있다.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해 줄 수 있다. 이걸 가등기에 가등기를 한다. 그 다음에 본등기를 한다. 본등기 청구는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인을 상대로 한다.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는 소급하되 물권 변동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순위가 소급하기 때문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소유권은 본등기한테 취득하므로 가등기 후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딱 기본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가등기, 본등기 허위 표시인 경우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한 이전 등기한 경우 이렇게 이때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권과 단순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매라는 하나의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성질이 다르다. 본등기는 순위가 소급되지만 단순한 이전 등기는 순위가 소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한 이전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유권과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청구권은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까지 가등기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그런 내용들이 1번부터 11번까지 쫙 있고요. 11번에 있는 것은 이거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근데 점유 안 하고 있어. 10년이 소멸시효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소멸시효 걸려서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하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11번. 그렇죠?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 걸려요. 그러니까 본등기 청구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본등기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본등기 청구권은 소멸하고 본등기 청구 소멸했으니까 가등기도 무효가 됐고 따라서 제3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11번. 그렇게 되겠죠? 네. 8번은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국세와의 관계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등기의 유효권?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하죠. 반가로 1번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고요. 반가로 1번은 위조문서한 등기는 무효지만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어떻다고요? 유효한 등기가 되는 거고요. 3번은 죽은 사람 이름으로 신청된 등기를 하더라도 상속인 의사에 합치한다면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무효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재활용하는 경우는 무효 등기 유용이라 하는데 안 되는 거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반가로 3번 표제부 등기 유용.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반가로 2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니까
등기상 이해가 있는 제3자가 나타나면 무효 등기 유용을 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2번, 3번 두 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 나오는 게 두 개니까. 8번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 등기되었던 자. 현재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 등기되었던 자. 이 사람이 누구한테? 현재 등기 명의인. 이 사람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후에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줄에 있죠.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구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이 유예기간 내 실명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 종전의 명의신탁 대상인 부동산에 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적이 있던 명의신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요. 우리가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약정 유형 3개.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중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 뭘 말해요, 이거? 2자간을 말하지요. 2자간을 3자간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은 신탁자 이름으로 등기된 적이 없어요. 없지요. 3자간 즉 중간생략 명의신탁은 또는 계약 명의신탁은 신탁자 이름으로 등기된 적이 없어요. 매도인한테서 수탁자 이름으로 막바로 등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2자간 명의신탁을 말하는 거예요. 2자간 명의신탁은 아까 여기 보세요. 명의상 약정이 유효든 무효든 누가 소유자? 신탁자가 소유자. 2자간 명의신탁은.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지. 네? 2자간 명의신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9번 중간생략 등기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다. 등기도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을이 미등기 전매행위를 했다.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막바로 넘어갔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처벌은 하고 있으나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직접 이전 등기가 되려면 당사자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된다. 명시, 묵시, 동시, 순차. 합의가 있다면 두 개.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단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 즉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니까 대위 청구도 할 수 있다. 대위 청구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합의 후에도 갑은 거절할 수 있다.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에 갑과 을이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했는데 을이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갑은 인상된 매매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반면에 합의가 없다. 직접은 안 되고 뭐만 할 수 있다? 대위 청구만 할 수 있다. 그런데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되어버렸다. 그 등기는 유효하다. 유효하다. 일단 중간생략 등기가 되면 세금만 뜯어내면 될 뿐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마지막으로 갑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을이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를 하고 그 양도 사실을 갑에게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깡그리 무효다. 첨토거래 배제 잠탈한 목적이니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1, 2, 3, 4 기본이 되는가? 외워주세요. 등기 청구권 물권적인 게 있고 채권적인 게 있죠. 반가로 2번이 채권적, 반가로 3번이 물권적인데 다음 중 등기 청구권이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럴 때 구별하라고 날 수가 있어요. 채권적인 건 대부분 계약을 통해서 생긴 거 하고 점유취득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점유취득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다라고 오래 옳은 걸로 나온 지문이 있어요. 이렇게 구별한 다음에 이 두 놈은 따로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 부동산 점유취득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하나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 하나는 법률 규정을 통해서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채권적. 따라서 둘 다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에 걸려. 둘 다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
여기까지 똑같아. 그런데 점유를 승계시켜 줬을 때 매수인의 이전등기 채권은 여전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그러나 점유 측시 완성자의 이전등기 채권은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그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둘을 나눠서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나중에 뒤에서 또 봅니다. 이렇게 등기 청구권까지 확인하고요. 이제 등기 효력 하나 남았지요. 등기 효력 중에서 뭘 조심하자? 추정력. 일단 2번, 3번 권리 추정, 원인 추정, 절차적법 추정. 특히 올해 시험 지문 중에 미성년자의 부동산이 친권자에게 증여가 되었을 때 설령 이게 이해상반한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 이름으로 증여에 의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절차는 적법하게 거친 걸로 추정한다.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출제된 적이 있어요. 절차적법 추정된다. 원인적법 추정된다. 권리적법 추정된다. 환매특약 추정된다. 경매 절차 적법 추정된다. 대리권의 존재 추정된다. 됐지요? 그리고 반가로 1번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에는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현재 등기 명의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잊지 말자. 반가로 4번은 부동산 등기 명의인 A토지 부동산 등기 명의인이 갑이고 현재 물건을 팔고 있는 놈도 갑이야. 을이 갑과 거래하면서 등기부 확인했고 신분증 확인했어. 일치하는지 확인했어. 그럼 얘는 철석같이 갑을 소유자라고 믿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고 또는 신뢰하고 이런 말이 나오면 조사할 거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점이요? 무과실점이요. 그냥 갑이 잘생겨서 믿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서류를 다 조사했고 확인까지 했기 때문에 믿는 거라 그랬어요. 조사할 거 다 했으니까 뭐라고요? 무과실. 5번하고 6번 추정력이 깨지는 것 중에서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2개. 건물 보존 등기 명의인과 신축자가 다르다. 토지 보존 등기 명의인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다. 추정력 깨지죠? 또 하나 양수인이 보존 등기했는데 양도인이 양도 사실 부정 추정력은 깨진다. 그래서 보존 등기 추정력이 깨지는 건 3가지. 어렵지 않죠? 다만 특별조치법상의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 명의인과 원시취자가 다르다라는 사실만으로는 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등기가 원인 무혐의 밝혀져야 추정력이 깨지는 강한 추정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7번은 원칙적으로 죽은 사람 이름으로 신청되어 된 등기는 추정력 깨지지요. 무효 등기니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속인 의사가 있었다. 뭐 이런 게 밝혀지면 그때는 유효가 되면서 추정력이 생겨요. 그러나 일단 사망자가 신청하여 등기된 거라는 게 밝혀지면 일단 추정력은 깨지고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물권의 소멸과 관련해서는 1, 2, 3, 4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혼동이죠. 혼동. 먼저 반가로 1번 채무자 갑이 자신 소유 부동산에 을 1번 저당권, 병 2번 저당권을 설정했다.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죠.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고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을 소멸한다예요. 그렇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을의 저당권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을의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예요. 반면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거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니까 병의 저당권을 소멸한다예요. 그런데 위에 거에 예외가 있었죠. 을이 1번 저당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 저당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이 1번 저당권자는 소유권만 상속받은 게 아니라 채무자라는 지위도 상속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가 됐으니까 채권, 채무가 소멸하게 되고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저당권도 소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반가로의 동그라미 2번 채무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조심하자.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갑소유 땅의 지상권을 갖고 있던 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지상권 소멸하죠? 예? 그런데 이게 양도담보야. 담보 목적이야. 그럼 우리는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양도 담보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 거예요. 반가로 2번. 3번 우리민법 191조 1항 2항은 공히 물권과 물권의 혼동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물권과 채권의 혼동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가등기권자가 단순한 소유권 등기라해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과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조건은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예외가 있죠. 임차권과 소유권의 혼동.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유권이라는 물권과 임차권이라는 채권의 혼동을 인정해서 임차권은 소멸. 단 이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니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번, 4번. 5번 점유권 강호권은 소유권과의 혼동에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확인 한번 하시고 6번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갑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갖고 있던 을이 있었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설령 이게 혼동 이전 상태로 복귀하더라도 즉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더라도 근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다. 단순히 혼동 이전 상태로 복귀 이렇게 나오면 부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소유권 취득이 무효. 소유권 취득이 무효. 근저당권자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는 건 혼동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럼 혼동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했던 근저당권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위에 거하고 밑에 걸 조심하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자꾸 우겨요. 아니 이것도 혼동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복귀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이건 따로 외우자고요. 아시겠죠? 응. 혼동 이전 상태로 복귀하더라도 부활하지 않으나 혼동의 원인이 무효,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무효. 이럴 때는 부활한다. 따로 기억하시자. 됐지요? 네. 총론에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 전부예요. 이것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 알고 있다 해서 맞추는 거 아니야. 까다롭게 가불병 나오면 또 헷갈려. 이게 물권적 청권 문제인지 등기 문제인지 뭔 문제인지 몰라. 그러니까 대충 봐서 아는 거 가지고 지문 중에 한 두세 개 알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잘 골라내면 돼. 아시겠죠? 점유권 찍어. 찍어.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너무 많아. 이것도 너무 많은데 일단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상 지배를 말하는데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꼭 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다. 관념적 점유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두 번째, 건물 부지는 누가 점유하는 거다. 건물의 소유자. 두 가지. 그 다음에 요 양가로 2번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보존 등기를 꼭 구별하셔야 돼요. 이것도 휙 있다 보면 잘 캐치를 못하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는 건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 한때 부동산도 인도받아 점유하는 걸로 봐요. 그러나 보존 등기는 누군가로부터 넘겨받는 게 아니니까 보존 등기 한때 점유한 걸로 볼 수가 없어요. 그 양가로 2번이에요.
대지의 소유자로 그 등기는 이전 등기를 말합니다. 대지의 소유로 등기한 자는 등기할 때 대지입니다.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틀렸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전 등기만을 말하는 거고요. 보존 등기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념적 점유에 대해서는 뭐 상속인 점유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거 특히. 양가로는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권 없고 점유보호청권 없고 그러나 자력구제권은 있으며 또 하나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점유보조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물권적 조건의 상대방이 아니다. 그런데 간접점유와 관련해서는 자 임대차 관계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간접점유에서는 요 간접점유자의 점유보호 청구권 중에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요것만 주목하시면 돼요. 갑이 임대차를 통해서 을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했다.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부르지요. 이때 간접 점유자의 점유물 반환 청구는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제3자에 의해서 침탈되어야 한다. 따라서 을이 스스로 물건을 횡령하거나 을이 무단으로 전대를 하거나 이건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갑은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꼭 기억해야 돼. 두 번째로 제3자에 의해서 침탈되었을 때 207조. 간접 점유자는 침탈자를 상대로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만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207조까지. 1번, 2번, 3번까지는 됐고요. 4번도 됐고 5번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6번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하는 건물 명도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 점유자를 상대로. 근데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아. 그놈을 상대로는 명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명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 다음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예요.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야. 직접 점유자가 없어? 그럼 간접 점유자한테 하면 돼요. 그러나 어쨌든 점유를 하지 않고 있는 자를 상대로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직접 점유자예요. 지금 그 6번에서.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직접 점유자. 근데 그게 안 되면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간접 점유자. 그런데 직접 점유자도 간접 점유자도 아닌 현재 점유를 하지 않고 있는 자. 이 사람을 상대로는 명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점유태양 머리 아프죠? 네. 제가 조금 졸려요. 5분만 한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졸려서 안 되겠어 저도. 졸면 안 되니까. 네.